안녕하세요.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 저는 김형숙입니다. 우리 외 유행가 중에도 물론 이거 조금 몇 년 되기는 했습니다. 우리 항상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유행가 한창 있었죠. 그래서 이게 제가 초등학생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또는 중학생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무슨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 내 나이가 어때서요? 이런 얘기 굉장히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재미처럼 장난처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또는 이 나이에 뭘 시작하겠어? 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으시죠. 제가 어딘가에 가서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면 항상 그런 이야기 해주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아유, 이제 이 나이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아니죠.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 하시면서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나는 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늦게 공부를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 곳에 가게 됐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보통 저희가 만나는 그 대상자들이 있죠. 어린 우리 유치원생부터 또는 이런 시니어 분들까지 저희가 현장에서도 만나게 되는데 학습자의 태도로 봤을 때 가장 좋은 태도를 보이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 집단들은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일반화를 잠깐 한다면 당연히 유치원 친구들 굉장히 좋고요. 근데 문제는 집중력의 시간이 짧습니다. 근데 제가 가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빛은 최강이죠. 이 사람이 누굴까? 저를 처음 보는데도 호기심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와 비슷하게 우리 시니어분들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든 또는 다른 데이트, 연애 이런 교육을 하든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가도 일단 저희들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너무너무 타오르는 눈빛. 그래서 진짜 태도로 봤을 때는 너무 좋으시다. 어떻게 이렇게 집중력이 있으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하고 제가 연애 수업할 때 이 나이에 무슨 이런 얘기 하시기도 하고요. 또는 아니죠. 내 나이가 어때서란 말을 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이 사례 안에서는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설렘도 있지만 걱정이 되는 것들이 또 많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나눌 수 있는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제가 이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커피를 마시러 앉아 있었는데 이런 시니어 분들이 오늘 아주 재미있는 모임을 하고 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항상 식사하시고 나면 커피 드시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세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한 7분 정도 오셨습니다. 굉장히 즐거우신, 굉장히 멋쟁이들, 모자도 쓰시고 막 이렇게 멋지게 오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제 이야기를 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대화를 다 들을 수는 없었는데 목소리가 막 커지면서 들리는 대화의 그 주 내용이 뭐였냐면 그 7분 중에는 남편이 이제 계신 분도 계시고 남편과 사별을 하셨는지 어쨌든 남편과 함께 계시지 않은 분들이 또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밥 먹었으니까 나는 저녁은 패스 이렇게 하시고 어떤 분은 나는 저녁을 가서 이제 준비를 해야 돼 라고 하시면서 남편의 있고 없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또 이런 7분의 여성 시니어들이 계셨다면 제 옆쪽으로 남성 시니어분 3분이서 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야, 우리 저녁까지 먹고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때가 시간이 점심시간 조금 지난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저녁을 준비하신다는 이 남성 시니어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참 대화가 다르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혼자 커피 마시면서 살짝 웃기는 했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그래도
그래도 집에 가서 내가 이렇게 만날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좋다. 그리고 이제 옆에 계신 분들도 그래도 너는 좋겠다. 가서 이렇게 밥 차려줄 남편이 있어서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함께 혼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뭐 양가적인 감정이 있죠. 내가 혼자 있어서 편하고 좋을 때도 있고 내가 함께 있어서 훨씬 행복하고 좋을 때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건 뭐 시니어뿐만이 아니라 제가 만나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죠. 혼자 있어서 좋을 때 너무 많죠. 또 함께 있어서 좋을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연령과 성별과 상관없이 자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또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우리의 마음, 그런 연애 감정 또는 꼭 그것이 연애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나 혼자만 뭔가 삶을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장을 가도 사람을 만나죠. 백화점을 가도 사람이 있죠. 자,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누군가와 내가 어떤 긴밀한 관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사람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 대 사람으로의 우리의 어떤 바램, 그런 욕구들이 우리는 누구나 있습니다. 자, 이 욕구를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를 조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60대에 찾아온 로맨스라고 해서 좋네요. 60대란 나이도 좋고요. 로맨스란 단어도 굉장히 좋고 이게 뭐 헤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찾아왔다고 하니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하실 때 곁에서 같이 해보기도 하고, 자, 그럴 때 식구들의 반응이 참 맛있다, 음식 잘한다, 자, 이런 말,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가 제법 솜씨 있다고 칭찬해 주시는 덕분에 더 자주 부엌에 들어가게 되고 스스로 본인의 정체성을 아시는 거죠. 나는 음식 솜씨가 있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생겼나 봅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자식 둘을 데리고 이런저런 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죠. 밖으로만 도는 남편을 어찌해도 잡을 수 없어서 결국 다른 여자에게 남편을 뺏긴, 이게 뺏긴 걸까요? 뭐 싸움을 한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서 여기 지금 사연을 주신 분을 그리고 그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뺏겼다. 자, 남편을 뺏긴 여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아마 본인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감정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혼자 살고 있는 언니를 안타까워하고 걱정하던 동생이 여자 혼자 할 수 있는, 그리고 솜씨가 있으시니까 식당을 제안했고 제 솜씨를 믿고 익숙한 동네에 권리금도 없는 작은 식당을 이렇게 고민 끝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식당도 제법 있고 유동인구도 있다는 나름의 계획으로, 비록 우리 가게는 권리금이 없는 약간 어떤 그 상권에서는 조금 떨어진 가게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나름의 계획이 바로 나의 음식 솜씨로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개업을 하고 열심히 동생의 말처럼 초보 사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항상 동생이 이 사연자에게 힘을 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보 사장, 사실 우리가 그냥 음식 솜씨 있어서 뭐 누군가를 이렇게 불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왜 시 중에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사람이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시처럼 초보 사장, 사장님 이렇게 불러주는 동생이 옆에 있는 거죠. 힘이 되는. 여러 사람의 입맛을 맞추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고 돈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 생각 그리고 제 입맛으로만 밀고 나가기도 어려워서 어떤 누군가의 어떤 표준적인 입맛을 가지고 있어야 또 이 장사라는 것은 또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손님들이 뜸한 시간에 한두 번 방문하면서 얼굴을 익히게 된 남자 손님이 인상도 좋고 왠지 편하게 느껴져서 맛에 대한 의견을 구해보았습니다. 왜 좀 편한 사람들이 있죠. 기본적인 반찬이 참 맛이 있다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맛에 대한 의견을 구했으니까 아마 이분도 거기에 대한 답을 줬습니다. 된장이 조금 텁텁할 수 있으니 된장의 양을 조절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해주고요. 고추장보다는 깔끔하게 고춧가루를 더 사용해 보는 건 어떨지. 혹시 이분도 음식에 대한 나름의 자부심이 있는 분이신가 봅니다. 나름의 의견을 참 예의 바르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바쁜 시간에 식사를 하다가 손님들이 자리를 찾으면 혼자 하던 식사를 얼른 마무리하고 자기 자리를 내놓으며 급하게 식사를 끝내기도 했습니다. 미안하긴 하지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사람이 좀 다르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동생이 저를 돕기 위해서 자주 식당을 오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동생이 혹시 그 문제의 남자가 오늘도 다녀갔느냐. 여기서 이 문제의 남자는 지금 저한테 식당을 이 사연자에게 식당 안에서의 그 메뉴에 대한 조언을 해줬던 그 사람입니다. 자, 그 문제의 남자가 오늘도 다녀갔느냐, 얼마나 친하느냐, 또 어떻게 이렇게 더 친하게 되었느냐, 또는 결혼은 그 사람은 한 사람이냐, 또 나이는 어떻게 되냐 등 폭풍 질문을 해서 당황했습니다. 언뜻 봐도 저보다 어려 보였고 당연히 결혼은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친하다기보다는 얼굴을 익힌 사이라고 했더니 동생이 웃으면서 잘해보라고 식당 손님과 식당 사장님의 로맨스라고 하면서 동생 혼자 막 좋아서 이렇게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동생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호감, 언니가 느낀 그 호감을 느끼다 보니까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언니에게 이런 관계의 진전을 또 원하는 그런 멘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후로 그 손님을 만날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부끄러움 그리고 설레임도 있고 그보다는 만남 자체가 반갑다는 느낌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사람은 근처 조그만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고 결혼은 안 한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못했고 나이는 저보다는 7살이 어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이 나이가 딱 나오시겠죠. 58세. 나이 차가 너무 느껴져서 누님으로 부르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그 사람을 동생이 아닌 남자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지 않는 날은 기다리게 되기도 하고 저 혼자 마음이 커져가는 것이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이 설레임과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색다르기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 상황이 없던 것 같은데 얼마 전부터 저녁에도 오기도 하고 늘 혼자 오기 때문에 테이블이 모자랄 때는 자기 자리를 양보하고 바깥에 이렇게 간이 테이블에서 혼자 술, 안주 먹는 모습이 제 감정이 이게 사랑인지 연민인지 저도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정말 손님으로만 대하고 있는 것인지. 자, 술을 잔뜩 먹은 문제 요 며칠 전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귀가한 줄 알았더니 제가 이제 이 사연자가 가게를 다 정리하고 손님들이 다 나간 다음에 이렇게 가게 문을 나서는데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는 저를 보고
놀라게 해서 죄송하다며 그냥 가던 그때의 그 표정이 참 순수해 보여서, 그러니까 골목 앞에 서 있다가 이 사연자를 보고 사연자가 깜짝 놀라니까 아우 죄송합니다라고 하고는 그냥 가버린 겁니다. 자, 이 상황이 너무 순수해 보이기도 하고 호감이 있는 제 눈에는 이 상황도 뭔가 그 연애의 첫 시작, 연애로 느껴졌고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서 그렇게 손님과 사장에서 드디어 연애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직 동생에게 말하지 못하고 일을 마무리할 때 도와주러 오고 혼자 사는 상황이라 시간이 늦어지면 저희 집에서 함께 늦은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며 이런저런 서로의 속내를 말하다 보니 동생보다 그리고 제 자식들보다 훨씬 마음에 행복이 느껴져서 몇 달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편안함을 느껴도 되나 하는 걱정, 겁이 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제 걱정을 하고 저를 바라보고 또 저를 만져주는 이 모든 것이 행복하지만 자꾸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답하고 또 물어보는 이 상황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여러모로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인데 정말 저를 좋아하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정말 저도 이제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남편과는 헤어진 상황이시고 아들, 딸 키우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혼자 살고 계신 상황이고요. 자, 그 상황에서 동생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언니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평소에 내가 잘하던 것,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음식 솜씨, 이제 그것으로 식당을 하나 열게 되었고요. 자, 이 식당이 상권과는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주변에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유동인구가 많이,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늘 온다기보다는 아마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어떤 누군가와 지금 연애 감정을 느끼시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람 상황이, 자, 그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7살이 어립니다. 그리고 뭔가 나보다 더 좋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마지막에 여러모로 나보다 더 좋은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아무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다 좋아 보이시겠죠. 뭐 사실 좋은 그런 느낌을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부분에서 나도 행복해지고 싶기는 한데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이 사람과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아마 어떤 연애를 시작하든지 뭐 연애를 하는 10대, 20대, 뭐 30대 이 나이 안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는 건 누구나 다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까요? 자, 이걸 그냥 나의 느낌으로만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저 사람과 내가 좀 더 친근하고 좀 더 저 사람과 내가 소통이 잘 된다라는 느낌들을 가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연애 감정이다 보니까 또 어떤 상황이 조금 나이도 나보다 어리고 여러 조건들이 글쎄요, 그냥 흔히 우리가 보는 느낌들이 아니라고 본인이 느끼시다 보니까 정말 저를 좋아하는 걸까요? 라고 궁금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는 것, 너무 당연한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한번 느껴볼까요? 그러면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행복. 사실 연애에 대한 감정을 저희가 오감으로 느껴본다면 어떨까요? 연애란 단어를 들었을 때 벌써 저희 이 시각적인 느낌, 그리고 청각적인 느낌, 그리고 어떤 촉각,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미각으로도 연애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미각으로 표현한다면 연애의 맛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달달한 초콜릿 같은 맛도 있겠지만 또 쌉싸름한, 시큼한 뭐 여러 가지
어떤 미각으로도 연애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애라는 단어만 들어도 벌써 어떤 나의 이런 감각들이 막 살아나는 느낌, 우리가 흔히 세포가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다양한 감정들에 대한 반응들을 지금 내가 연애하지는 않지만 예전에 내 연애 경험을 쑥 올려본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는 말이야, 지금의 아내와 느꼈던 그 연애 감정, 그 안에서 왜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걸 같이 먹었던 그 장소 안에서의 그 맛, 분위기, 그때 나왔던 음악, 자, 이런 것들이 계속 연상이 되는 부분들도 있죠. 좋았던 기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상이 되실 텐데, 지금 우리 사연을 주신 분께서는 사실 이 좋은 감정을 동생, 나와 제일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아마 언니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이 동생에게도 말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아직은 이 연애, 이 감정 속에 연애를 하신 지가 몇 달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정확하게 뭐 석 달인지 6개월 이상이 되신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가장 행복하고 좋을 때라고 느껴지기는 하는 거죠. 자, 이 안에서 내 몸 그리고 마음으로 이 행복을 느끼시고 있다 보니까 이 느낌도 너무 좋지만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마 이 시니어 TV 저희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 이 사연 안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 연애 감정 안에서 나는 정말 연애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었는데 상대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의 사례들이 조금 있었죠. 그리고 뉴스를 보다 보면 로맨스 스캠이라고 해서 로맨스와 그리고 스캠, 사기, 속임, 거짓말 뭐 이런 것들이 붙어서 로맨스라는 멋진 단어에 사기라든지 이런 불편한 단어들이 같이 엮이기도 합니다. 그 로맨스 스킨 안에서 보면 뭐 어떤 내용들이 많이 등장할까요? 아무래도 사랑한다, 뭐 이런 말도 많이 등장할 것 같고, 그 안에 나의 경제력을 조금 보여줘야 이제 뭐 이렇게 사랑도 물론 돈이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나의 경제력을 어필한다든지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감정을 어필한다든지, 자,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완전히 믿게 만들고 그런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속임수의 구실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기도 하죠. 뭐 실제로 뭐 얼마 전에도 60대 관련한 그런 로맨스 스캠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누군가와 이렇게 관계 맺음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싶은 그런 욕구, 그런 마음들을 이용해서 불편함을 주는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사연자께서도 이게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걸까요? 라는 의심 아닌 의심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저는 지금 아까 사연 안에서 혼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 집에 와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여러 가지 뭐 술도 한 잔씩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스킨십도 뭐 하고 있는 상황,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이 사연 안에서 뭐 동거를 계획하고 있다던가 또는 그 뭐 살림을 합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걸 결정을 하려면 단시간에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실제로 또 상황이 각자 혼자 있다 보면 또 생각보다 그걸 빨리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중요한 거, 그럼에도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사연 안에서 보면 독립적인 경제권은 확립이 돼야 된다. 뭐 이건 그 사람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 누구를 만나도 사실은 정확한 부분인 거겠죠? 왜 가족이라도 남편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서로의 경계가 확실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만난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도 당연히 서로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독립적인 부분은 서로 인정이 돼야 되고, 그것을 뭐 서로에게, 우리 왜 사례에서도 많이 보시는 것처럼 뭐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불편한 요구들이 없는, 일단 그런 관계가, 서로 독립적인 관계가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그건 걱정하지 않으셨으니까.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행복도 너무 중요하지만 독립적인 나의 경계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상대방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 걸까요? 라는 그 질문에서는 저는 너무 조건 안에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 라는 조건의 우월성을 그쪽에 두다 보면 내가 뭘 해도 저 사람한테 맞춰줘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왜 평등한 연애, 평등한 관계를 만들자라고 제가 아마 저도 그렇고 많은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평등한 관계라면 그 조건의 우월성을 우리 사연자께서 미리 설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 대 사람으로 우리 사연자와 그리고 그 상대방의 두 사람만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조금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나이도 저보다 어리고요. 그리고 결혼도 안 했고요. 아까 못했다라고 뭐 어떤 이유로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결혼을 해서 아이가 둘, 물론 장성한 아이들이 둘이 있고 모든 조건을 서로 비교하다 보면 저는 자꾸 조건의 우월성을 상대방한테 주다 보면 내가 평등한 관계 속에서의 선택이나 결정을 하기가 방해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걸 설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사람 대 사람으로, 네, 우리가 서로 정말 서로를 아끼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천천히 알아가 보시는 거죠. 아마 지금 충분히 그런 과정 속에 있으신 것 같고요. 아까 그 남자분도 직장이 옆에 이제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주변에 이렇게 오셔서 늦게까지 혼자 장사를 하시는 우리 사장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이 사람을 위해주는 마음이 있으니까 또 저녁에 이렇게 같이 가게 문을 닫을 때 혼자 귀가를 하셔야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마음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우리가 좋아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좋아해 라고 말하면 다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아한다면 좋아한다고 말해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표현이겠죠. 뭐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겠지? 자, 이런 것보다는 뭐 좋아한다면 충분히,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 안에서 하나씩 알아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두 분이 아까 왜 되게 예의 바르게 된장이 텁텁하니까 된장 양을 조절하세요 라고 했다든지, 또는 뭐 고추장보다는 좀 고춧가루를 이렇게 사용해 보시라고 예의 바르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이 상대방 남자분께서 평소에 말하는 어투 이런 것들도 우리 사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감 가는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도 잘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어느 만큼은 잘 그렇게 또 하는, 가끔은 그런 부분도 있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의 어떤 감춰져 있던, 감추고 있다기보다는 숨기고 있던, 자,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서 어떤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인지 그동안은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말투가 그냥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저희가 다 똑같이 어떤 곳을 방문했는데 저희 3명 중에서 저희 2명만 사은품을 받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은품을 받았는데 딱 한 사람이 그 사은품이 똑 떨어진 거죠. 사은품이 없습니다. 어떡하죠? 라고 했더니 갑자기 우리 일행 중에 저희 그 한 분이 강원도 사투리를 쓰시면서 네, 나만 없나요?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순간 저희가 빵 터졌습니다. 급한 순간에 자기의 고향 색깔이 딱 드러나는 순간에 우리가 정말 너무 재밌기도 하고 너무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은품이 얼마나 중요했는지가 느껴졌거든요. 근데 본인도 머쓱해지신 거죠. 아니, 강원도 분이셨어요? 라고 했더니 아니, 어릴 때 잠깐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강원도 사투리가. 혹시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좀 잘하지는 못했겠지만 사투리 흉내를 너무 재밌게 저희가 이렇게 나한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내가 속에 감춰져 있던 평소에 쓰지 않던 상황 속에서, 왜냐하면 그런 말을 쓰는 우리 왜 곳에 가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제가 부산에 가면 사투리가 바로 나오거든요. 부산 친구랑 통화할 때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저보고 누가 부산 사투리 써봐요 라고 하면 잠깐만요. 그걸 갑자기 쓰려고 하면 저랑 티키타카가 되는 사람이 없는데 저 혼자 쓰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 나보고 사투리를 쓰라고 강요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올 때. 자, 잠깐 이런 저의 경험, 우스갯소리를 잠깐 드렸는데 우리는 관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본인의 색깔들이 드러나게 될 때가 있죠. 저는 지금 몇 달 동안 상대를 만나시다 보면 잘 드러나지 않는, 아마 우리 사연을 주신 분께서도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으시다 보니까 평소에 나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너무 좋으니까 좋은 어떤 표현만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 시간, 과정,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 행복의 비밀,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저의 메시지이기도 한데, 우리는 행복하고 싶죠. 누군가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최종의 목표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걸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많은 대상에 따라서도 그렇고 연령에 따라서도 그렇고 이야기하시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어떨 때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요소가 들어가겠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물론 나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가족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취업이나 또는 결혼이나 또는 여러 가지 본인들이 꿈꾸고 있는 것들을 했을 때, 자, 그것들이 무리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보다 이렇게 또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우리 시니어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만나면 자녀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훨씬 많은 건 저희 부모님 세대에 대한, 저희보다 앞선 우리 시니어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자녀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걱정은 그들이 알아서 잘 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저희는 또 부모님 세대, 그 시니어 세대들에 대한 걱정 또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저희가 같이 공유할 때가 있죠. 행복하려면 너무 많은 요소가요. 10,000가지보다 제가 볼 때 100만 가지 요소가 다 충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내가 이 순간에 내가 느끼는 나의 욕구, 나의 생각, 그것들이 상대방과 잘 이렇게 소통이 될 때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그렇다면 이런 것도 그냥 나는 행복하고 싶어 라고 무작정 행복이 이렇게 뚝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누가 나한테 행복을 이렇게 제비씨 이렇게 물어다 주는 것처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물어다 주면 너무 편하시고 좋겠죠. 그러나 사실은 아까 우리 사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알아봐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냥 연애하는 감정만 가지고 내가 행복하다라고만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주변에 나와 상대를 둘러싼 그 주변에 여러 가지를 고민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저한테 그런 질문은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 이런 거 지금 전혀 없으시거든요.
뭐 상대방이 이렇게 저를 불편하게 하네요. 자, 상대방의 이런 행동과 말이 또는 어떤 뭐 잦은 어떤 뭐 스킨십의 뭐 욕구라든지 이런 걸 발산해서 제가 힘들어요. 뭐 이런 거 전혀 없으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지금 전혀 불편함이 없는 이 상황이라면 저는 지금부터 더 차근차근히 상대를 알아가고 또 나도 상대에게 나의 생각들을 좀 전달하는 그런 시간, 그런 과정,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동생분에게는 왜 아직 말씀을 안 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연애도 가끔 비밀 연애 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느 정도 둘의 관계가 정립이 됐을 때 그때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공개 연애가 좋은지 또는 비밀 연애가 좋은지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고요. 아직은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그리고 왜 공개가 되면 계속 물어볼 수도 있겠죠. 언니 오늘은 어땠어? 언니 오늘은 그 사람이 뭘 준비했대? 뭐 요즘은 괜찮아? 이렇게 나의 감정을 계속 확인받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또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동생이라고 하더라도 저도 계속 물어보게 될 것 같아요. 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중에 언니를 혹시 불편하게 하는 건 없어? 또는 뭐 행복하게 하는 건 뭐가 있을까?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것 때문에 아마 이 비밀로 하고 계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는 행복의 비밀을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이 비밀이란 단어 안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 프라이버시 부분이 있어서 내가 상대방에게 알고 싶은 내용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좋아하다 보면 이 사람이 왜 결혼을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어쨌든 사연을 주실 때는 못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내용 안에서 이런저런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알고 계신 부분이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게 전달을 받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이런 것들도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의 어떤 젊은 시절의 경험 그리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의 다양한 경험들에 대해서 하나씩 자연스럽게 알아가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미리 좀 너무 빨리 알고 싶어서 계속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공유하기를 원하게 되다 보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말하고 싶은 어떤 것까지 또는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글쎄요. 어디까지를 같이 공유하고 어디까지부터는 말하고 싶지 않아. 자, 이런 것들도 대화를 하시면서 상대방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해하는구나. 이 부분은 이제 공유가 돼서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내가 질문을 했는데 상대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반응이 뭐 아주 좀 센 반응이 나온다.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한다든지 또는 뭐 굳이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인정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느끼는 불편함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하실 부분도 있고요. 근데 왜 불편할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알게 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말하지 않느냐고 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공유, 어디까지 함께 우리가 서로 연애하는 관계지만 모든 걸 같이 공유하고 싶어하는 분도 있고요. 자, 어디까지는 사생활이니까 여기까지는 좀 지켜줘야 되겠다는 그런 경계선을 또 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연애하면 다 다르잖아요. 자, 싸웠을 때 난 이걸 바로 풀고 싶어 하는 분도 있고요. 아니야, 우리 싸웠으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감정 정리를 한 다음에 이야기하자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싸우다 보면 어떤 분은 난 지금 다 풀어야 돼 이러면서 막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의 이 삶의 스타일은 다르고 지금 또 이렇게 20대에 만나도 이렇게 다른데
50대, 60대까지의 이 앞에 살았던 삶에 대해서는 서로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표현 방식이라든지 이 사람의 전달 방식을 저희가 다 내 방식대로만 해석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로 뭔가를 알아가고 또 뭔가에 대한 고민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연애의 과정 안에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애하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눈빛만 봐도 다 알아요는 그건 뭐 드라마나 노래 가사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지금 고민하시는 거 충분히 고민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조건 설정은 저는 이렇게 저쪽으로 밀어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나이, 그리고 결혼의 유무, 자녀의 유무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상대와 내가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어떤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저 사람에 대한 관계 진전을 서로 이렇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집중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 내가 공유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다면 그건 충분히 또 내가 지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떤 분은 또 막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요, 20대는 이랬고요, 30대는 이랬고요. 다 말하고 싶은 부분도 있겠지만 뭐 그것이 또 내가 말하고 싶다면 상대한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될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말했다고 해서 상대도 나한테 다 공유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보는 행복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이 시간을 좀 더 냉철하게 그렇지만 감정적으로는 막 행복하지만 그 안에서 태도는 조금 더 냉철하고 조금 더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냉철한 마음으로 조금 더 이 관계를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애란 단어만 들어도 사실은 설레고 행복한 건 너무 당연하죠. 자, 이 말만 들어도 뭐 누구나 다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지금 우리의 사연자가 느끼는 이 감정을 저도 같이 응원을 해드리면서 냉철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조금 더 보시면서 관계를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잘 이끌어 가실 거라고 저도 믿으면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요즘 나도 연애를 시작했어요. 또는 뭐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연애를 하면서 뭐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요즘 예능에도 60대 시니어에 대한 이런 연애 프로그램도 뭐 나온다란 말이 저도 들려서 이거 너무 어떻게 보면 참 반가운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나이에가 아니라 이 나이가 어때서 그쵸? 충분히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서로에 대한 이런 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멋진 우리 시녀의 삶을 저도 응원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